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KBS 뉴스 930입니다.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이 매매 기준율 930원대로 내려앉는 등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받는 송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97년 12월에 원달러당 환율은 1964.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1달러를 현찰로 사는데 2,082원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 금액으로 2달러를 넘게 살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800원대 환율의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상당수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원달러 환율은 934.3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00원대 육박했던 환율이 8년 반 만에 930원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유학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돈 붙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처음엔 달러가 많이 환율이 높았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참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제 환율도 내려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도 줄고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학생들은 무엇보다 환율 하락으로 부모님이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또 매달 생활비와 학비에서 조금씩 여윳돈이 생겨 학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율 하락은 한국에서 송금하는 부모들과 받는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까지 크게 들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많이 조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유학생들이나 본국에 있는 부모들이나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락세를 보이는 환율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3, 4분기까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은주입니다. 서버브 지역을 운행하는 페이스버스가 앞으로 그동안 CTA 버스와 통합적으로 사용했던 CTA 일주일 패스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페이스버스는 지난 2004년도부터 CTA 통합 패스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CTA 측이 지난 1월부터 현금 승차의 운행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20에 구매할 수 있는 일주일 패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패스는 버스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현금 승차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버스로 환승하는 승객들도 현금보다는 CTA 통합 패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페이스버스의 기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버스국은 지역 교통국이 추가로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CTA 통합 패스를 받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식 주미 대사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함께한 합동 강연회에서 양국 대사들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추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사들은 어제 LA에서 처음 열린 미주 순회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사는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북미 간 협상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 양국 대사들의 합동 강연회는 어제 LA를 시작으로 시애틀과 미네아폴리스, 세인트루이스 등 6개 도시를 11일까지 순회하는 일정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6주 연속 오르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모기지 회사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는 6.59%로 4년 이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금리에 비해 0.84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은 주택시장 역시 신규 주택 판매량이 2분기 연속 급감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오른 데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 자재값과 금리의 동반 상승이 신규 주택 주문을 제약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프레디맥 부회장은 한동안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는 완만하겠지만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기준 신규 주택의 중간값이 22만 4,200달러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7.7%가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930 계속됩니다. 6월로 예정됐던 H마트의 오픈이 7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H마트는 내부 공사를 70%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시카고를 방문해 1차 매장 계약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소식을 배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H마트의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 관계자는 3주 전 공사 진행 상태를 감안할 때 내부 공사는 7월이 돼야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주 초 본사의 한 관계자도 매장의 계약 진행 상태 등을 볼 때 6월 중 오픈은 힘들 것이라고 말해 7월 이후의 오픈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예전 6월 말 정도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그보다 조금 더 7월 달 정도에서 저희가 오픈을 하기 위해서 H마트의 공사 현장에는 프레임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바닥 공사와 외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여 개의 매장 위치가 자리를 잡았으며 천장의 조명 공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입점 선정자들과의 계약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전체 매장 수의 60%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H마트 측은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5개에서 6개의 타주 프랜차이즈 업소들과 1차 계약의 진행 상태를 감안해 차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은 그러니까 60% 선정은 아마 지금 이번에 가서 계약을 하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 중에 뭐 저희하고 이제 코디네이터를 맞춰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하고 맞추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이 진짜 정해지지 않은 분들 있고 뭐 중간에 또 하겠다고 해서 또 마음이 바뀌신 분도 있고요. 네. H마트에 들어서는 매장들은 대형 식품점을 비롯해 식당, 화장품, 비디오, 가구, 은행 등 당초 계획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H마트 측은 5월 중으로 매장 계약을 모두 마치고 각 매장별로 필요한 설비를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최근 반이민 법안에 대한 전국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강력한 반이민 법안의 실시를 강조해온 일부 이민 제한파 의원들이 합법 이민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SKIL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취업 비자 쿼러스를 늘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제한적인 체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근 결정을 앞두고 있는 친이민 법안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원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친이민 법안들에 비해서 SKIL 법안의 경우 취업 비자 쿼러수가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영주권 취득 대상에 대해서도 오히려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민 제한파 의원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오히려 이민 개혁 법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반이민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이민자 규제와 멕시코 국경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이민법을 지지해온 미니맨 프로젝트가 미 전역 투어에 나섰습니다. 미니맨 프로젝트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LA를 출발해 9일 동안 전국 12개의 도시를 돌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멕시코 국경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펼쳐왔으며 이번 캠페인은 인종 문제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 전국에서 있었던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거리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창설자는 길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규모보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투표장을 나서는 유권자의 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불법 이민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가스비가 갤런당 4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RL 포크앤컴퍼니사는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총 19만 9천여 대로 크게 늘긴 했으나 아직 전체 자동차의 1% 미만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새 모델 출시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초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2015년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미국 전체 시장의 30%에서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장 점유율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신형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등을 계속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유엔 한국음식축제가 오는 6월 5일부터 유엔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행사가 한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MKTV 강태양 기자입니다. 제3회 유엔 한국음식 축제가 펼쳐집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동으로 2일 유엔본부 대표단 식당에서 행사 개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오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질 유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행사 개최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으로 버무린 한국 음식을 맛보세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유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의 진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이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강식이다. 80여 종의 한국이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서 수성요리사를 맡은 임지호 씨가 건강식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의 식단을 기획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유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의 셰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 연구가이신 산당 김지호 씨가 요리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중 요리는 최윤자 씨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유엔 관계자와 음식 전문 언론인들이 초청될 계획이며 한국으로의 음식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은 제3회 유엔 한국음식 축제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내 12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살에서 17살 사이 30만 명의 아이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175명 가운데 1명꼴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또한 20년 전 실시된 조사에서 2,000명의 1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은 성분이 함유된 백신 주사가 자폐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관에서는 홍역이나 풍진, 볼거리 예방주사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남자 어린이들의 수가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식품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국 식품관이 마련될 예정이며 김치와 차, 음료, 콩 제품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관 운영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뉴욕센터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김치 홍보관과 한국 음식 체험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시회에서는 수출 업체들의 계약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한국식품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 음식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는 유기 농산물과 팬시푸드 박람회 등 5개의 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미국 식품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 실적 부진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 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무려 138.88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라 11,577.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67포인트 상승해 2,342.57포인트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13.51포인트 올라 1,325.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린이날 휴무로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를 기록했고 북서풍이 14마일 속도로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밤부터 구름이 개이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2도가 예보됐고 습도는 51%로 다소 높겠습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6일 토요일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도 다시 6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43도가 예보됐습니다. 7일 일요일도 맞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48도가 예상됩니다. 8일 월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